그러면 우리가 지금부터 24페이지 아래에 나와 있는 개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잠시만요. 공주야. 공정 ABC. 예, 여기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그러면 보자. 우리가 문제를 푸는데요.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함수 y는 fx와 y는 f의 역함수의 교점을 이용해서 푸는 문제 유형이 있어요. 자, 볼까요? fx의 역함수를 f의 역함수라고 할 때 fx와 f의 역함수의 교점을 p라고 하자. 나는 이때 1.5와 p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고 싶다. 뭐 이런 문제가 나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처럼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묻는 문제가 나오면 얘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 자,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는요. 그래프를 그렸을 때 항상 그래프의 특징이 서로 무슨 대칭이다? y는 x 대칭이다 라고 가르쳤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그래프의 역함수를 구하려면 어쩔 수 없어요. y는 x를 그린 후에 어떤 원래 함수를 그렸더니 원래 함수가 이렇게 생겼네? 라고 나오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얘를 가지고 그러므로 역함수는 y는 x 대칭이니까 이렇게 생겼겠구나 라고 원래 함수와 역함수를 찾아낼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핵심 포인트는 뭐냐면 보자. 얘는 원래 함수야. 그치? 그리고 얘는 역함수야. 그리고 얘는 y는 x라는 함수예요. 사실은. 그런데 가만히 봤더니 그래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이 교점이라는 것은 가만히 봤더니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 원래 함수와 y는 x라는 이 직선의 교점으로 해석할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지. 선생님이 항상 역함수를 대할 때는 뭐가 기본이랬어?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하고 버릴 수만 있다면 버리는 겁니다 라고 했죠. 즉 문제 출제자는 우리에게 이런 걸 주는 거야. 야, 원래 함수하고 역함수의 요 교점을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봐 라고 문제를 주지만 역함수 너무 구하기 어렵잖아. 그래서 우린 이 문제를 어떻게 해석한다? 원래 함수와 y는 x라는 직선의 교점으로 해석한다. 굳이 역함수가 문제에 등장하지만 역함수를 끌어내릴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얘를 이용한 거야. 얘가 바로 문제의 표현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걸 어떻게 해석한다? 바로 이와 같은 상태로 해석해서 문제를 풀어야 된다. 이게 바로 핵심 개념이에요. 그러므로 원래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 구하세요 라고 그러면 원래 함수와 y는 x의 교점을 구하면 된다 라고 정리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음 주 토요일에 보자. 네. 자, 그럼 교재를 미리 받아가면 좋은데, 그지? 다음 주 토요일만 보자죠? 상관없다. 유리식, 개념이 줬죠? 그 유리식과 유리함수에서 커버될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밑에 있는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함수와 역함수의 교점을 p라고 할 때 OP의 길이를 구하쇼라고 하면 우리는 얘는 버리고 얘 대신 누구를 집어넣을 거다? 얘 대신 시작! y는 x를 집어넣을 거다요. 자, 그러면 y는 2x-2분의 3과 y는 x의 교점 엄청 쉽게 구할 수 있죠. 자, 문제 괜히 어렵게 보려고 y 자리에 fx가 들어있을 뿐이야. 어떻게 푸시면 됩니까? 등치법. y는 같겠구나. 그러므로 나는 그냥 2x-2분의 3은 뭐와 같다? x와 같다 라고 놓으면 되겠네. 결국 x는 몇 나옵니까? 2분의 3 나왔어요. 자, x가 2분의 3일 때 이거 보세요. 당연히 교점은 항상 x좌표와 y좌표가 어때? 같아. 왜? 교점은 전부 다 y는 x 위에 놓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신경 쓸 필요도 없이 y의 좌표는 2분의 3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3분 OP의 길이를 구해보도록 할 거야. 자,
자, 혹시요 요거 중학교 때도 나오고 수학 상에도 나오는 내용인데 잘 모르는 사람 있을까봐 기초적인 개념이지만 한번 정리하고 가겠습니다. x1, y1과 x2, y2라는 두 점 사이의 거리를 d라고 할 때 두 점 사이의 거리 d를 구하는 공식 시작! 루트 x2 마이너스 x1의 제곱 플러스 y2 마이너스 y1의 제곱 피타고라스 정리에서 유도되는 기초 공식이에요. 자, 그래서 그 녀석에 의해서 구해보면 얘의 의미는 뭐냐면 x좌표의 차이를 제곱해라. 그러면 원점 5, 0과 2분의 3 사이의 거리 차이는 2분의 3. 2분의 3을 제곱하면 4분의 9. 자, 이 녀석도요, y좌표의 거리 차이니까 0과 2분의 3 사이의 거리 차이 2분의 3. 얘를 제곱하면 4분의 9. 요렇게 나오겠네요. 자, 그래서 요 녀석 계산하면 얘는 4분의 18이 나와서 2분의 3 루트 2라고 답이 손쉽게 나오겠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푸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문제 해석을 잘 이해하는 게 중요하다. 자, 여기까지 됐죠? 그러면 이제 마지막 페이지인가요? 예, 함수의 마지막 페이지. 그리고 제일 중요한 유형 중에 하나예요. 이 마지막 페이지는 선생님이 항상 얘기해. 야, 이 페이지에 나오는 개념은 여기에서 끝나는 개념이 아니야. 앞으로 너희들은 함수를 엄청나게 많은 함수를 배울 텐데 그 함수 문제마다 이 개념 문제가 항상 매번 들어가 있어. 시험에 내기도 너무 좋은 파트예요. 엄청나게 중요하고 자주 나오는데 애들이 되게 기억을 못하네? 안타까워. 그래서 이 문제를 여러분이 잘 공부를 하고 싶으면요. 우선 그냥 통째로 이 두 줄을 외우고 가세요. 그래야지만 문제를 봤을 때 아, 이거 그 문제구나 라고 보일 거야. 자, 우선 개념의 제목부터 적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에서는 원래 함수를 주고 풀이 과정에서 역함수의 식이 나오는 경우 우리 함수 26페이지 하고 있어요. 거기까지 수업을 다 듣겠나요? 함수 26입니다. 문제에서는 원래 함수를 주고 풀이 과정에서 역함수의 식이 나오는 경우예요. 자, 보자. 문제에서 원래 함수를 줬어. 근데 풀이를 하려면 역함수의 식이 나와야 돼. 항상 역함수에 대한 기본 마인드는 뭐야? 피할 수만 있다면 피해가고 버릴 수만 있다면 버리고 바꿀 수만 있다면 항등함수 i로 바꾸고 요로라고 얘기했죠? 그러므로 우리는 여기에서도요. 역함수 싫어. 원래 함수를 어떻게 사바사바 이용해봐야지 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어떻게 푼다? 원래 함수를 주었으므로 원래 함수로 바꿔서 풀이하는 것이 효과적이다. 즉 역함수를 요구하고 있지만 역함수를 이용하지 않고 그냥 문제에서 준 착한 원래 함수 가지고 문제를 풀 거야 라는 마인드로 접근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보도록 할게요. 원래 함수 fx에 대한 얘기를 막 했는데 출제자가 뜬금없이 야, fx는 이런데 너는 f의 역함수에 삼각형을 집어넣은 요 값을 구해봐. 이 역함수 함수값을 구해봐 라고 나오는 거예요. 자,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 여기 이 자리가 비어 있으면 이 네모를 없으면 가정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 안 그럼 연필이 나가지 않아요? 없으면 가정한다. 네모라고 적어 놓으시면 돼요. 실제로. 되겠습니까? 나보고 뭐? F의 역함수의 3을 구하라고? 이걸 구하란 말이야? 그래? 몰라? 네모? 이렇게 적어 놓으라는 얘기야. 알겠죠? 자, 그래 놓고 이 역함수를 없애기 위해서 역함수를 없애는 방법엔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라고 그랬지? 예, 역함수의 성질의 1번과 2번. 얘는 1번, 2번 중에 누구를 이용해야지 역함수를 없앨 수 있을까? 2번이지. 진짜 1번? 이런 거 할 거야? 이건 어떻게 할 거야? 이건 숫자인데 역술치해버릴 건 아니잖아. 그래서 얘는요. 요렇게 나 앞쪽에다가 요런 식으로 F를 합성해 버릴 거야. 2번이에요. 요렇게 바꿔버리면 이 문제는 결국 어떻게 바뀌냐? F의 네모는 얘 지워지면서 세모만 남게 되는 거예요. 되겠습니까? 즉 이와 같은 표현의 식이 있으면 우리는 2번 공식 구조에 의해서 이와 같이 바꿔놓은 상태에서 원래 함수만 이용해서 문제를 풀어야 한다. 엄청나게 중요한 개념이다. 알겠습니까? 자, 무슨 말인지 이해했을까? 네. 자, 그러면 우리 이 녀석을 가지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래 문제가 나와 있네요. 야, fx는 x가 5보다 작으면 x 플러스 3이고 x가 5 이상이면 2x 마이너스 2야. 그런데 이때 f의 역함수에 6을 대입한 함수값과 f의 역함수에 11을 대입한 함수값 두 개를 잘 더해서 답을 내도록 해 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렇게 읽는 거야. 문제를 푸는 거야. 문제에서 뭘 주고 원래 함수를 주고 풀이 과정에서 뭐를 요구하는 경우 역함수의 식이 나오는 경우예요. 이 경우에는 역함수로 푼다, 원래 함수로 푼다? 원래 함수로 풀기 위해서 우리는 뭐를 할 거냐면 f의 마이너스 1의 6, 얘 따로따로 구할 수밖에 없어요. 한꺼번에 구할 수 없습니다. 이 f의 역함수의 6을 구할 거야. 어떻게는 네모라고 놓고 구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머릿속에서 하셔야 돼요. 이 식은 2번 성질에 의해서 어떤 구조로 바뀐다? f의 네모는 6이라는 구조로 바뀌어요. 자, 그런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fx가 이렇게 두 종류가 있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두 종류를 다시, 그런데 이 fx라는 녀석은 말이지 두 개로 나뉘어져. 네모 더하기 3이 될 수도 있고 2 네모 빼기 2가 될 수도 있어. 요 경우는 이 네모 값이 5보다 작은 값이고 요 경우는 네모 값이 5 이상인 경우야 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런데 바로 요게 몇이 된다? 6이 된다. 얘가 바로 몇이 된다? 6이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요 식 이용해서 원래 함수식 이용해서 네모값 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네모값 구했더니 네모 몇 나옵니까? 3 나와요. 네모 몇 나옵니까? 4 나와요. 그런데 이 3은 조건을 만족하죠. 그래서 얘는 써먹을 수 있어요. 하지만 요 4는 조건을 만족해요? 안 해요? 안 해요. 그래서 얘는 답이 될 수 없어요. 그래서 내가 맨 처음에 구하고 싶었던 건 바로 네모였지. 네모는 몇이다? 3이다. 얘는 3이야. 라고 이런 식으로 구하는 거예요. 별로 어렵지 않죠? 그러면 이제 f의 역함수에 12를 대입한 값은 여러분이 한번 구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윤이 왔구나. 예. 아이고. 도윤아, 이제 함수가 끝났어. 시험 보면 여기까지일 확률 높아. 예. 중급 교재 최소 2번 반복하고 이 시리즈 할 수만 있다면 블랙라벨 그리고 자이스토리까지 하고 가세요. 네. 무한 반복해서 돌리셔야 돼요. 고등학생은 어쩔 수 없어요. 선행보다 중요한 게 내신이라서 지금부터 내신 대비입니다. 자, 그래서 뭐 나오니까 이렇게 네모 구했더니 얘는 몇 나와요? 7. 예, 그래서 답은 10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f의 역함수에 12를 대입한 값을 구하세요 라고 하면 나는 이 식을 f의 네모는 10이다 라고 바꿔놓고 푼다. 자, f의 네모는 그런데 두 개로 나뉘어진다. 네모 더하기 3과 2 네모 빼기 2로 나뉘어지는데 이 값이 6이 되게 하는 네모 값을 찾아야 된다. 단 요때의 네모는 5보다 작을 때이고 요때의 네모는 5 이상일 때이다. 자, 그래서 네모를 구해봤더니 12구나. 깜짝 놀랐다. 12. 자, 요 네모를 구해봤더니 얘는 9가 나오고 여기에서의 네모를 구해봤던 얘는 7이 나온다. 그런데 요 9는 문제의 조건을 만족하지 않고 요 7은 문제의 조건을 만족함으로 답이 될 수 있다. 결국 답은 10이다.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자, 지금은 쉬워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다른 함수의 상황과 만나가지고 나오면 또 안 보이는 경우가 대부분이야. 솔직히 처음 배우는 학생들은 거의 보지 못해. 선생님이 그동안 가르쳐준 바로는. 그러니까 좀 많이 철저하게 공부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말하건대 고등학생들은요, 얘기했어요. 중간고사 범위가 여기까지일 확률이 매우 높아. 예, 그래서 어떻게 한다? 지금부터요,
뭐 교재 다 풀고 영상 강의 쪽으로 1시리즈든 블랙라벨이든 자이스토리든 받을 수 있는 교재는 단계 밟아서 최대한 많이 풀어가세요. 알겠죠? 네.